네, 반갑습니다. 이두찬의 뭐니가 뭐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칠판을 준비했습니다. 이 보드판을 이용해서 경제의 3주체라고 부르죠. 경제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명의 주인공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쓰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부릅니다. 경제의 3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 가장 소비자가 중요할까요? 소비자라는 것은 소비하는 사람을 말하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늘 소비를 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직접 돈을 쓰진 못하지만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비를 하고 있고, 성인이 돼서는 직접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근로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는 연금이나 자산소득을 통해서 소비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소비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자라는 활동, 소비자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성인이 돼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까요? 생산자라는 역할을 가집니다. 그래서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살이 돼야 될까요? 보통 청소년이 지나서 우리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은 생산자가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생산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져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해서 생산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소비자는 태어나자마자 계속 소비자, 생산자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은 생산자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일 때, 학생일 때 나는 커서 어떤 생산자가 될까? 그거를 생산자를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장래 희망이 되기도 하고 진로가 되기도 하고 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경제 3주체. 자, 이제 마지막 주인공 한 명은 누굴까요? 바로 정부입니다. 정부. 소비자와 생산자, 정부. 왜 이 셋이 있어야 되냐면, 소비자는 물건을 사서 소비하고 사용해서 없애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티셔츠를 샀다고 칩시다. 저는 소비자로서 이 티셔츠를 구매를 했어요. 누구한테? 바로 생산자한테. 생산자는 우리에게 상품을 제공합니다. 상품.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한 우린 뭘 지불해야 될까요? 비용을 지불하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생산자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이 불량품일 수도 있고, 과대 광고나 허위 광고로 인해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이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을 끼치는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화학 제품이나 전자 제품들,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이런 큰 장비들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지만 반대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와 생산자는 늘 거래를 하는 사이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해줄 제3자인 정부가 필요하겠죠. 정부는 소비자에게 소비자 교육을 시켜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정부가 생산자한테 관리 감독도 하고 영업 정지 명령을 하기도 하고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하기도 하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 발전하는 기술, 신기술, 미래기술, 수많은 지원과 투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은 이 3주체가 골고루 역할을 잘 할 때 시장 환경이 좋아지고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집에서는 소비자예요.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서 통닭도 시켜 먹고 TV도 보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인데, 낮이 되면 우리가 회사에 일을 하러 갑니다. 낮이 되면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역할이 바뀌는 거죠. 이 소비자로서 생산자로 넘어갈 때 노동력을 제공하겠죠. 노동력. 일은 하지 않지만 생산자가 상품을 잘 생산할 수 있도록 내가 투자를 해줄 수도 있겠죠. 이 투자는 채권단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로 태어나서 나중에 생산자가 되지만 이 두 가지 역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이 공공서비스라는 거는 사기업이 하기 힘든 일들을 정부에서 대신한다라는 거죠. 국방의 의무, 군대나 소방서, 경찰서, 법원, 이런 공적인 업무, 그리고 중립이 좀 띄어야 되는 임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사회나 국가의 이익을 기여하는 업무는 거의 대부분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이런 거를 공공서비스라고 하고, 여기에는 교육부터 환경까지 수많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하려면 정부도 예산과 돈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린 소비자로서 정부에다가 세금이라는 걸 냅니다. 정부는 이 생산자에게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서비스의 이제 개념이 일반 소비자, 국민에게 하는 거와 기업이나 생산자에 하는 내용은 조금 달라지지만 여러 가지 지원과 정책 이런 걸 통해서 생산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도 열심히 그렇게 지원도 받고
받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팔아서 이윤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내겠죠. 이렇게 굴러가는 거를 경제활동이라 하고, 이 경제활동의 3주체 소비자, 생산자, 정부가 있다. 요거를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부라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중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립의 역할을 하지만 이 정권에 따라서 친소비자 성향적인 정부가 있을 수 있겠고, 반대로 친기업적인 정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정책과 여러 가지 지원이 달라지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기업한테 유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로 살아가는데, 소비를 한다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소비라는 거는 거의 모든 거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도 소비라고 하고, 물을 쓰는 것도 소비라고 할 수 있고, 돈을 쓰는 거를 소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무엇인가를 사용해서 없애는 개념을 소비라고 합니다. 점점 발전하는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비해서 없애다 보니까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 윤리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소비에 있어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고퀄리티의 상품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유통이 되는지, 기업의 지배구조는 어떠한지,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인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좀 더 다르게 해석해보면, 수많은 상품들이 상품 경쟁력, 품질은 거의 동일하다. 이제는 이 상품의 품질, 퀄리티보다는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을 위한 거, 생산의 방법, 이걸 통한 사회 공헌 활동,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 3주체가 활동하는 이 장소를 우리는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시장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국내 시장이 있을 수 있고, 국내보다 더 큰 세계 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요즘 이슈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최근에 이슈되는 게 부동산 정책이 바뀔 거다, 루나 사태처럼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인다, 주식이 가격이 많이 빠진다. 세계 경제를 보다 보면은 팬데믹 상황이 지나고 다시금 성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인프라 투자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식량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밀가루 같은 거,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많은 밀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밀가루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출 별로 못하고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밀가루 가격이 상승합니다.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그 밀가루를 사서 국내에서 라면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짜장면을 만들고, 국수를 만드는 분식 음식을 만드는 회사들에 영향을 줄 거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 먹는 음식 가격, 외식 가격, 소비 생활에 필요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오르게 되는 거죠. 밀가루뿐만 아니라 대두유, 기름값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결국은 모든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인플레이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경제만 볼 게 아니라 지금은 글로벌이 한 덩어리의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경제 3주체,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 이 세 개의 역할은 한 명이 세 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소비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생산적인 일을 합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지만 정부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소비자 역할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소비자와 생산자 역할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주어진 역할이 있죠, 역할. 이 역할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존재합니다. 소비자로서에는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을까요? 현명하게 소비해야 될, 합리적인 소비해야 될, 소비자로서 선택할 권리, 그리고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기타 등등. 그러면 생산자는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가져야 될까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그 상품명이 정확한지, 생산 과정은 어떠했는지, 제조 시설은 법적인 절차나 인허가 사항을 충족했는지,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 품목 제조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나 관리를 받고 있는지, 기타 등등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만 경제 활동에 있어서 생산자로서 올바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 쏠리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정책을 잘 살펴서 실행하고 전파해야겠죠.
이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소비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자라는 역할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뭐 어떻게 내가 어떤 소비를 해야 되는가, 어린 시절부터는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신념을 가지고 용돈 관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돈을 관리하고 결정해보는 자기결정권을 가지면서 올바른 경제의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많은 소비를 한다, 내가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패션을 좋아한다, 자동차를 좋아한다, 음식을 좋아한다, 이러면 당연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 거고 돈을 쓰면서 자동적으로 수많은 쓰레기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 모두가 미국인처럼 살아간다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는 그만한 사회적 책임도 따르는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는 앞으로 환경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거래를 할 때 이 회사가 올바른 회사인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생산이나 제조상에 결함이 없는지, 부족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판단할 현명한 눈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제의 3주체, 소비자, 생산자, 정부 3가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